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뜨거운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5천 명도 아니고 6천 명도 아닌 5만 명, 6만 명 시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코로나 방역 시대에 국민 건강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 재미있는 쇼킹한 동영상 한 카트 보고 정치권 돌직구를 던지겠습니다. 쇼킹 동영상 큐. Ada telepon lagi. Halo? Ya Pak, iya rumah keempat sebelah kanan Pak. Bel aja Pak. Ya, ya. Yuk. Ganggu aja orang sapu jari. 요즘 하도 우울해서 제가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입 가경으로 좀 가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소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에도 제가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한 2주간 이렇게 선거 전략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갈수록 태산, 산 넘어 산, 첩첩 산중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0%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사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왜 이재명 후보가 30%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은,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그 지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금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 한 예로 그 시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민주당을 이재명 후보의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1등 공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중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 윤석열 후보를 돕는 의원들이 누구누구냐 한번 물어봤더니,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해찬 전 대표, 또 여기에 송영길 지금 당 대표죠. 송영길 당 대표,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또 안민석 의원, 임종석 의원, 이런, 또 고민정 의원도 참 요새 열심히 민주당에서 헛발질하고 헛소리하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좀 돕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국민들이 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되고, 또 광복회 김원홍 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김원홍 회장 요새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돼서 좀 상당히 좀 곤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또 여기다 대고 또 윤석열 그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이 물어본 적폐청산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물론 대통령이 지시는 하지 않겠지만은 수사가 미진한 수사, 잘못된 수사는
뭐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을 갑자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또 발끈하셔가지고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선거가 한 20여일 뿐이 안 남았는데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가능한 그 중립을 지키고 이 선거에 대해서는 그 무거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없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지금 그 쌈이 붙어버렸어요. 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게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왜 여기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다가 왜 갑자기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셔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저격을 해서 정권 교체에 불을 붙이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많은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그 조사를 지금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옥에 보낸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이건 그 중요 일간지, 모 일간지에서 나오는 신문 내용을 제가 칼럼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팩트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야권의 적폐로 물은 그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100명이 넘고 또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수사를 하는 것이 뭐 1000여 명이 넘는다는 그런 그 신문 보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그 후보의 적폐 청산의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이 보좌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려면은 좀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막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임기 말에는 레임덕이라는 것이 오고 이런 누수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도 이준석 당 대표가 행복열차라고 열정열차 행복열차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전국의 각 지역에 지금 돌고 있어요. 오늘은 충청도 지역을 돌다가 군산 우리 고장의 익산역에 이준석 대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익산갑 지구당의 김경환 위원장과 익산을의 임석삼 위원장 그리고 당직자들 저를 비롯해서 열렬히 익산역에서 환영식을 갖고 또 익산역 광장 앞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전북 익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 저 역시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대표지만은 호남에 드리는 그 그리고 부단한 노력 그래서 아마 우리 호남 주민들도 특히 우리 전북 도민들도 이준석 당대표의 호남 구해 작전 그걸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하고 서초 가보고 충북 청주 상당 한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그
공천 심사위원들이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종로의 정치 1번지라고 하죠.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서초 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그리고 충북의 청주 상당에는 정우택 전 의원, 이런 보수의 정통 보수의 기치를 걸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전략 공천을 해서 좀 국민의힘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좀 탄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2월 10일 날에 전북 도민이, 재경 전북 도민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북 재경 도민이 신년회를 했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김흥국 우리 고장의 하림 회장님이 지금 재경 전북 도민이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그 후보가 와서 전북 도민위에서 그동안에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이 많이 좀 경제 활성화가 좀 소유됐는데 새만금 투자 유치와 제3금융권을 전북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심려를 기울여서 전북 도민이 우리 국민의힘을 실망하지 않게, 다시는 우리 전북이 호남이 소유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그 기자회견을 익산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행복열차를 타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불모지입니다. 엄청 불모지예요. 정말로 뭐 저도 국민의힘의 전북 도당의 선대위의 대변인으로 내정을 받고 참 방송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말도 조심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만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인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조금씩 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이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에서 20%를 넘어간다면은 지방선거에도 많은 변화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익산에 와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오는데 그 익산 시민들이 그래요. 정말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진정하게 전라북도 도민이나 우리 익산이나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말한 대로, 공약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 선거만 끝나면은 그 빌공약이 돼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다 하면서 저한테 그 당의 지도자들에게 꼭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대부분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꼰대 정치라고, 이제 꼰대 정치라고 그런 말을 좀 많이 그러나 이준석 젊은 당 대표가 와가지고 그 꼰대 정치를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2030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도 많이 내고, 또는 지역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방 정치 얘기를 끝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역 정치가 지금 함몰됐는데 우리 지역에 익산시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곧바로 들어가는데 큰 변화가 왔어요. 그 민주당의 그 후보 중에 강팔문 후보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열심히 그 선거 운동을 하다가 그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해서 이 익산시장 그 구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6명에서 5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율 현 시장도 민주당으로 입당했으니 정원율 현 시장, 가나다 순으로 하자면은 김성중 성장포럼 대표, 김대중 전 의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이렇게 5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이 5명이 경선에 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 경선 카트라인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명이 여기서 또 이제 예비 경선에서 이제 카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3명이 올라오겠죠.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3명이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1명이 이제 본 선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익산시장 그 후보의 경선 구도가 제가 보기에는 3자 구도로 결정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올라온 경선 후보 하나, 국민의힘에서 저 박종환을 비롯해서 임석삼 익산을 위원장 뭐 서로 경선을 하겠죠. 또 기타 뭐 좋은 분이 있으면은 같이 저는 경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경선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문호를 개방했다.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이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익산시장에 한번 도전을 해서 경선을 통한 후보를 한번 내보자. 오늘도 김경환 위원장이나 우리 그 당직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이제 하나 좀 나오겠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뭐 이명택 시의원 또는 박경철 전 시장 이런 분들이 무소속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 후보 하나, 국민의힘 후보 하나, 무소속 후보 이렇게 3파전으로 익산시장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간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이 민주당의 경선 또 룰도 여러 가지로 또 변화가 있고 바꿔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페널티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떤 또 한간에 또 기자들은 또 그렇게 또 말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집니다. 페널티가 붙는다면 이 신인과 탈당한 분들의 그 신인은 가산점이 붙고 탈당한 분들은 마이너스 페널티가 붙어요. 그 아직 정확하게 뭐 몇 프로라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민주당의 그 지방선거의 룰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지금 경선 후보들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방선거의 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아마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도 신인은 가산점 10% 20%가 붙을 수가 있어요. 또 탈당했다 들어온 우리 정원율 후보 같은 현 시장 같은 분은 마이너스 페널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 10%가 될란가 20%가 될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게 참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복잡합니다. 하여튼 간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익산 지방선거도 요동을 치고 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시장을 뛰고 있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나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또 무소속 후보들도 상당히 지금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끝으로 방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사자 토론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사자 토론을 보고 왔는데 이 사자 토론의 1섹션에 2030의 청년정책, 2섹션의 언론, 3섹션의 자유정책, 외교안보 등등 이렇게 사자 토론에서 2시간 동안 토론을 보고 왔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사자 토론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7분 정도의 얘기 가지고 두 사람을 지적해서 질문하고 질문 받고 오면은 그 안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그 질문 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다 그냥 뭐 FM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자 토론을 보면서 한 두세 가지 느낀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죠. 정의당 후보가 오늘 그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공격을 좀 오늘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는 김혜경 그 여사의 사적인 비서 집안에 자잘 구런 그런 일까지 공무원을 심부름 시킨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심상정 후보가 파고들었어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쩔쩔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사자 토론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행 그 사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왜 대장동 부지를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에 그 몇 프로가 있는데 왜 임대주택에 10분의 1분 지분이 있는데 왜 그걸 임대주택을 잘 않고 서민들이 말로만 서민들이를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왜 임대주택을 뺐느냐. 그리고 대장동의 용도 변경을 해줬을 때 특혜 시비의 의혹이 있지 않냐. 성남FC에 후원금을 165억이나 받았는데 165억을 받으면은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있답니다. 인센티브가 오늘 그 토론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장도 거기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 이재명 후보의 능수능란한 빠져나가는 식으로 FM대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볼 때 성남 FC 후원금에 대해서 165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성남시청 직원들이 받는다. 또 시장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언론의 그 3섹션에서 언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언론이 집권당에 항상 그래요. 언론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집권당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대 정부.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는 언론이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은 KBS나 MBC나 편파방송을 하고 교통방송에 김호정 같은 그런 이상한 헛소리 나오고 편파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 KBS, MBC 시청료 거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요새 KBS나 MBC나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자 토론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 진행자 한 분이 미국에서 그 한 얘기를 인용했더라고요. 기자가 대통령의 질문을 안 하면은 대통령이 왕이 된다. 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대통령 직무도 하고 남대문에 가서 시민들 만나서 소주잔도 기울이고 기자들의 질문도 자주 만나서 하겠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오늘 그 토론회 언론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기자회견을 자주 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자들을 자주 만나서 질문도 받고 소식껏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왜 언론이 역대 정부의 집권당의 그 어용 언론이 드는가 봤더니 오늘 그 인사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심상정 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영방송 인사에 예를 들어서 KBS나 MBC나 이 공영방송이 인사에 정치권이 인사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서 공영방송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둘라. 개입을 하지 말라.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인사에 개입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로 거기다 심어놨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의 인사는 국민들이 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토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언론 스스로 통합형 언론 자율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방송통신위라고. 지금 언론 통합형 언론 자율 기구 만들면 뭡니까? 예? 거기 어용 단체가 어용 인사가 들어가서 물을 흐리는데, 예? 지금 방송통신위원이 지금 위원장이 지금 누구예요? 제 역할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는 언론에 대한 이는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참 요새 참 기자들이 참 기자다운 기자도 있지만은 형편없는 기자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참 요즘 제가 그 익산 시장에 한번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보기 옛날에 아더매치라고 있었죠. 예, 옛날에 90년대인가 그 유행어가 있어요. 아더매치. 제가 2000년도에 익산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이 정치하고는 내가 참 여러 가지가 안 맞구나 해서 한 20년 제가 좀 떠났었는데 그리고 한번 다시 뭔가 익산에서 지역에서 한번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아더매치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더매치.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식겁고 치사하다. 옛날에 저희들이
정치할 때는 동료들이 서로 격려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동료가 없어요.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또 내부 총질도 잘해요. 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몰라요. 예?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야, 이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 내 역량을 발휘해서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지만은, 야, 이 정치권이 이렇게 퇴보해 가고 있어요. 퇴보. 예? 제가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그 성향들을, 경쟁장들, 라이벌들을 보거나 또 우리 국민들 힘의 그 라이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치권이 완전히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예?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래서는 정치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퇴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살벌하게 내부에서 좀 많은 그 단합을 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이나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자성어에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점점자, 들입자, 아름다울 가짜, 지경경자, 전입가경. 갈수록 더욱 좋거나 또는 갈수록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기에 들어간다는 말이 전입가경입니다. 이제 겨우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여일 남은 이 기간에, 짧은 기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끼어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전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까지 정치권 노름에 정신을 잃고 전입가경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후손에 부끄럽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